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 실제하는 놀라운 구멍과 균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적 옛날 형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인류가 출현한 후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죠.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감비아의 호수, 호주. 남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 마운트 감비아에는 물로 가득 차 있는 4개의 아름다운 구멍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요. 이 화산 지형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운트 감비아 근교에는 총 4곳의 마라가 있습니다. 각각 블루레이크, 벨리레이, 레그 오브 머튼레이크, 브라운즈 레이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2 호수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블루레이크와 벨리레이크는 여전히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야말로 틈새 명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해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이 4곳의 크레이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바로 블루레이크인데요. 이 화구호에서는 1년에 총 2번 물 색깔이 변합니다. 호주의 여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짙푸르다가 4월쯤 되면 원래의 색인 회색 호수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계절적인 물의 화학 조성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타라 저지, 이집트. 이집트 북서부, 이 훌륭한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의 한복판에 육상 최대급이라 할 만한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지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카타라 저지의 최대 심도는 133m, 즉 해수면보다 133m 낮은 토지가 되는 셈입니다. 넓이로 따지자면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 쿠웨이트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북쪽과 서쪽은 높이 100m 정도의 험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남동부는 바깥쪽으로 완만하게 표고가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카타라 저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전으로 약 2000만 년 전 네오기 무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에 의한 침식작용과 염류풍화가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염류풍화란 염분이 결정화될 때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며 암석이나 흙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라 저지대와 지중해를 잇는 수로를 만들어 저지대에 물을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로 중간에 수력 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측은 당시 소련이 제안한 나일강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 쪽을 받아들였고 이 나라의 전력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했답니다. 제비 동굴, 멕시코. 멕시코의 산루이스 포토시주. 그 석회암 대지에는 무려 370m 깊이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보자면 두바이에 있는 그 유명한 초고층 빌딩 더 마리나 토치가 여유롭게 쏙 들어갈 정도로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이 구멍을 바라보면 마치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이 경이로운 구멍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옛날부터 이곳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삼고 있는 새들입니다. 소타노 데 라스 고론드리너스라는 이름은 제비 동굴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제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굴 내에 서식하는 것은 주로 제비의 동료들과 앵무새들이죠. 매일 아침이면 깊은 굴의 주민들은 땅 밑바닥에서 나선을 그리며 상승해 빛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구멍 깊숙한 곳으로 큰 무리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양쪽 모두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광경이죠. 한편 이 제비동굴은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기온이 낮은 데다 구멍 바닥과 벽은 구안호 투성입니다. 구안호란 새 등의 배설물이 장기간 퇴적되어 화석화된 것을 말하는데 그 영향은 단순히 냄새가 불쾌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문자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기화된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중독을 일으키거나 혹은 구안호 안에 대량 번식하는 병원균 때문에 히스토플라즈마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현지인들은 구멍 속으로 내려갈 때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답니다. 미니의 돌리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나카나이 산지. 그곳에는 미니에라고 하는 엄청나게 깊은 싱크홀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로 항상 많은 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바위의 침식 속도가 빨라서 거대한 동굴이나 협곡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나카나이 산지에서는 지난 20만 년 동안 9개의 거대한 함몰 구멍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니에 돌리네보다 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미니에일 겁니다. 입구의 모양은 거의 완전한 원형으로 지름은 350m, 구멍의 깊이는 400에서 510m 정도입니다. 아래에는 지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것이 바위를 점점 침식하면서 수많은 동굴과 터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길이가 5k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공간과는 거의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지하 세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 있어 자세히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그 불편함이 무리하고 무책임한 관광객들로부터 이 돌리네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카톤 블루홀, 멕시코. 이국적인 파푸아뉴기니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국 정서가 가득한 멕시코로 다시 돌아갑니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에는 희귀한 카르스트 지형이 모여있는 자카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중 똑같이 자카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카톤 블루홀. 전체 깊이는 339m이며 안에 고여있는 물의 깊이는 319m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92m가 넘는 깊이일 것이라고 알려진 이탈리아의 포초 델 메로를 제외하면 현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입니다. 자카톤이라는 이름은 수면에 섬처럼 떠있는 풀 자카테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나사는 바로 이 장소에서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탐사용 로봇의 동작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유로파는 얇은 얼음으로 된 지표 아래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의 바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리캄스크의 거대한 구멍, 러시아. 지면에 뚫린 싱크홀이나 함몰구멍의 일부는 이른바 자연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러시아 페르미 지방에 있는 도시 솔리캄스크의 유명한 함몰구멍입니다. 솔리캄스크시와 베레즈니키시 주변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칼륨과 마그네슘 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후 일부 민가가 지하 광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70년대부터 채굴 중지 또는 주민 이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그 경고를 계속 무시했죠. 과학자들의 불길한 예언은 1986년 최초의 싱크홀이 출현하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한 예로 베레즈니키 기차역은 지면 함몰에 의해 파괴되었고요.
솔리캄스크 시내에서도 함몰이 일어나며 2015년 9월에는 직경 125m, 깊이 50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솔리캄스크 지하광산은 세계 최대 비료 제조업체 중 하나인 우랄칼리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함몰된 구멍이 뚫리거나 새로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 올라오는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의 버튼을 꾹 눌러서 알람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테마가 있다면 댓글에 뭐든지 편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